미국과 유럽 같은 전통적인 방위산업 강국들조차 포기해버린 제때 배송이라는 약속을 대한민국은 기어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첨단 전투기 한 대를 인도받는 것이 기적이 된 시대에 한국의 KF-21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당 1,500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주목하며 가격 논란을 제기할 때 정작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 방산 생태계의 무서운 결속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개의 중소기업 위성들이 맞물려 돌아가며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이 거대한 서사는 이제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K 방산 세계 4위라는 신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냉철한 수치와 논리를 통해 KF-21이 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실용적이고도 강력한 선택지가 되었는지 그 압도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천의 하늘을 가르는 엔진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국가의 당당한 고동 소리입니다.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이 1,500억 원을 상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내외의 여론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 속의 숫자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경제적 장치들을 모두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체 투자 개발비라는 개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가 이번 양산 계약에서 공시한 금액에는 개발 단계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했던 4,081억 원이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체 한 대를 만드는 순수한 제작 비용이 아니라 국가 사업을 위해 기업이 먼저 지불했던 일종의 외상값을 양산 시점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개발 분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는 기체 가격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인 PBL 비용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전투기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돈이 드는 무기 체계입니다. 과거 우리가 외국산 전투기를 들여왔을 때 부품 하나를 갈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리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과 달리 KF-21은 태생부터 국내 기업이 운영과 유지 보수를 전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에 포함된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은 향후 수십 년간 우리 공군이 안정적으로 기체를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성읍금 성격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를 모두 따져본 실질적인 대당 도입 가격은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구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경쟁 기종인 스웨덴의 그리펜이가 최근 페루 수출 시장에서 보여준 1,500억 원대 이상의 가격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습니다. 물론 1차 계약 당시의 목표가였던 900억 원대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 항공업계를 덮친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투기의 뼈대를 이루는 알루미늄 합금과 티타늄, 그리고 특수 복합재들의 가격은 최근 몇 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기업들도 피하지 못한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체 가격만 비교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성능 대비 비용이라는 가성비의 관점에서 보면
KF-21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가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지만 그에 따르는 천문학적인 시간당 유지비와 까다로운 관리 조건을 고려할 때 KF-21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세대 전투기 수준의 첨단 항전 장비와 AESA 레이더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의 이 도전을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산업 시장에서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약속된 시간에 무기를 전달하는 신뢰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무기 수요 폭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주문을 받아놓고도 기체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는 심각한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납기 준수 능력은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전 세계가 경외하는 하나의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2가 페루와 같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인도 시기가 불투명한 것과 달리 한국은 KF-21의 시제기 비행부터 양산 계약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한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납기 신화의 핵심 동력은 사천과 창원 그리고 구미를 잇는 촘촘한 방산 클러스터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유기적 생태계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의 핵심 원자재인 알루미늄 합금과 티타늄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때 대한민국 방사청과 KAI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선제적인 자원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사태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본의 힘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 국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나 UAE 고위 관계자들이 사천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장 놀랐던 지점은 화려한 비행 성능보다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생산 라인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이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 중단을 반복할 때 한국의 공장들은 24시간 불을 밝히며 약속된 날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곧바로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무기는 내일 당장 손에 쥐어야 하는 생존의 도구이며 대한민국은 그 절실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엔진과 한화 시스템의 첨단 ESA 레이더 등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외부의 간섭이나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생산 체계를 구축한 점은 KF-21이 가진 가장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수십 년간 부품 가공에 몸담으며 단일 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현장 명장들의 고집과 연구원들의 밤샘 노력이 모여 이제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사는 물건이 아니라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기에 선택하는 명품 무기 체계로 거듭난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이 부러워하는 납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통해 글로벌 방산사 위라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여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분담금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속했던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기술 이전만을 바라는 상대국의 태도는 한때 사업 자체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오히려 인도네시아 리스크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주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 규모가 하향 조정되고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우리는 역설적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 공동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기술 유출을 걱정하며 제약받았던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KF-21의 핵심 소프트웨어와 항전 장비 그리고 향후 진행될 스텔스 개조 개발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 몇 푼의 손실보다 훨씬 거대한 전략적 이득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우리는 수출 시장에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판단만으로 폴란드나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들과 더욱 유연하고 강력한 방산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KAI의 연구원들은 파트너의 이탈 조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힘으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도끼를 품으며 국산화율 제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같은 핵심 자산들의 성능은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홀로서기의 용기는 국내 방산 생태계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고 민간 기업들은 기술 독립이 곧 생존이라는 각오로 연구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KF-21은 누군가와 함께 걷기의 완성되는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하늘을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존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은 우리 방위 산업이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체질을 갖게 유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동맹이란 기술을 구걸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실질적인 기여를 주고받는 관계여야 함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텔스 기술과 무인기 복합 체계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을 뚫고 솟아오른 KF-21의 날개는 이제 의존의 시대를 끝내고 주권의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진짜 무서움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무한한 진화 가능성에 있습니다. 지금 공군의 인도될 블록 1 기체들이 공대공 임무에 집중하며 우리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어지는 블록 2는 명실상부한 지상의 지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천룡을 탑재하고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우리 군의 작전 방향을 비약적으로 넓혀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이미 블록 3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5세대 스텔스기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부 무장 형상을 넘어 기체 내부에 무기를 숨기는 내부 무장창을 완성하고 저탐지 스텔스, 도료와 형상 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KF-21은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빠져나가는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유무인 복합 체계인 멈티 기술의 결합입니다. 미래의 전장에서 KF-21은 단독으로 비행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오리 계열의 무인 스텔스 드론들이
KFF-21의 윙맨이 되어 앞장서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안전한 거리에서 무인기 대형을 통제하며 전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이 구상하고 있는 최첨단 전술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KF-21을 단순한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며 과소평가할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미 5.55세대를 넘어 6세대 기술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단순히 성능의 향상을 넘어 우리 공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적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센서 퓨전 기술을 완성해가는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은 이제 KF-21을 세계 항공 역사에 남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스텔스 국산화의 꿈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을 뒤따르는 추격자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선도자로 우뚝 섰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KF-21의 진화는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꿈꾸는 하늘은 더 높고 더 멀리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KF-21 보라매의 여정은 단순히 금속과 부품을 조립하여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타국의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서러움을 딛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간절한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천의 밤하늘을 밝히는 공장의 불빛 아래서 단일 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땀 흘린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과 숙련공들 그리고 그들을 믿고 응원해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꿈의 이륙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우리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무기 체계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조차 힘겨워하는 납기 준수와 품질 신뢰를 우리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K방산 생태계를 통해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타지 않아도 된다는 자부심을 물려주는 것이며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보라매의 날갯짓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름 위를 가르는 KF-21의 엔진 소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우뚝 섰음을 선포하는 당당한 고동 소리입니다. 비관론과 냉소를 뚫고 솟아오른 저 당당한 자태처럼 우리의 국력과 자부심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비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인 보라매가 전 세계의 하늘을 평화의 빛으로 물들이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거운 자부심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는 데이터로 증명하고 결과로 말하는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